안녕하십니까? 201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201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란에 정답을 표기하기 전에 답안지에 있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확인하십시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이제 문제지 표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라디오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분 고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고 힘들게 생각될 때 궁죽통을 떠올려 보세요. 궁죽통은 주역에 나오는 말로 궁하면 통한다는 뜻입니다. 궁죽통에서 궁은 막바지에 다다른 상태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말합니다.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태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더라도 변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 결국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통입니다. 궁죽통. 아무리 궁해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통한다는 점에서 궁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궁죽통의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3차원 입체 영상이 나오는 3D 영화나 3D 텔레비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시죠? 1920년대 초에 이미 상업용 3D 영화가 나왔다고 하니 3D 영상 기술은 역사가 꽤 오래된 것이죠. 오늘은 평면인 화면을 입체로 느끼게 하는 이 3D 영상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람의 두 눈은 약 6cm 정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망막에 맺히는 영상에는 미세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를 시차라고 하는데 사람의 뇌는 시차가 있는 두 영상을 하나로 융합해 입체감이 있는 영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3D 영상은 바로 이 원리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실현하려면 먼저 왼쪽 눈을 위한 영상과 오른쪽 눈을 위한 영상, 다시 말해 시차를 고려한 두 개의 영상을 만들어야 하고 다음으로 오른쪽 눈을 위한 영상은 오른쪽 눈으로만, 왼쪽 눈을 위한 영상은 왼쪽 눈으로만 보게 해야 합니다.
두 개의 영상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눈처럼 간격을 띄운 두 대의 카메라로 동시에 같은 대상을 촬영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우 각각 다른 영상은 어떻게 보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3D 텔레비전에 많이 사용되는 셔터 방식과 필터 방식의 원리가 조금 다른데요. 셔터 방식의 경우에는 화면에 각각의 눈을 위한 영상이 번갈아 표시될 때 3D 안경의 액정이 좌우 교대로 개폐되면서 각각의 눈이 두 영상을 번갈아 보게 합니다. 필터 방식의 경우에는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영상을 함께 보내면 3D 안경이 각각의 눈에 맞는 영상만 걸러서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차가 있는 평면 영상을 실제 입체감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3번)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고등학교 신문반 학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신문 특집 기사로 스포츠 마케팅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스포츠 마케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포츠 마케팅은 기업이 스포츠팀을 운영하거나 선수 또는 대회를 후원해서 기업이나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국내외의 유수 기업들이 유명한 스포츠팀이나 대회를 후원함으로써 막대한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마케팅이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월드컵 경기 때 기업들이 길거리 응원을 후원한 것도 스포츠 마케팅이라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졌죠. 그 덕분에 대학에서도 스포츠 마케팅 관련 학과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네. 스포츠 마케팅 관련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학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워낙 공부할 분야가 다양해서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포츠 마케팅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교과목들을 배웁니다.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다고 보세요? 스포츠 마케팅이 선진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학급 회의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급 여행지 선정 투표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 대한 제안이 있어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안을 한 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3개의 후보지가 있는 경우 다수결 방식으로 하면 과반수가 안 되는 곳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1순위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가장 적은 표를 받은 후보지 하나를 탈락시킨 후 이 사람들의 2순위 표를 나머지 두 후보지에 1순위로 투표한 것처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도 투표 방식을 제안한 학생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새로 1순위가 된 2순위 표와 처음에 1순위 표의 가치가 같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1순위 표가 가장 많았던 후보지가 탈락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제안자는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1순위에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죠. 만약 다수결 방식으로 할 경우 우리 반 30명의 학생 중
심지어 11명의 의사로 여행지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도 투표 방식으로 하면 학생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선호도 투표 방식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1, 2, 3순위 표의 가치에 차이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1, 2, 3순위를 적어서 내는 것은 그대로 하고 대신 순위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부여한 후 그 점수의 합계로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호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겠네요. 수정 제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